부족한 주택자금,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할까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받아야 할 것을 3%만 받게 되면 5% 마이너스 3%, 2%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로 판단을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무상 대출과 유상 대출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상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첫 번째,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을 말하는 것이고 적정 이자율은 4.6%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금전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경우 2억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 4.6% 계산을 하면 920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경우 3억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 4.6% 계산을 하면 1380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무이자가 아닌 2% 이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는 3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계산을 하면 780만 원이 나오고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연 2% 이자 지급 조건으로 아래 기간 동안 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회차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5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계산을 하면 1,300만 원이 나오고 1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2회차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5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계산을 하면 똑같이 1,300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3회차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5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계산을 하면 여기도 똑같이 1,300만 원이 나오고 1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1회차와 2회차와 3회차는 모두 합산과세 되는 것이고 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5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곱하기 181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45만 원이 나오고 4회차인 경우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음, 아버지로부터 1년 이내에 여러 번 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회차 2020년 1월 10일 1.5억 원,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계산을 해보면 1억 5천만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 계산을 하면 390만 원이 나옵니다. 2회차 2020년 4월 20일 7천만 원, 7천만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 252만 원이 나옵니다. 3회차 2020년 8월 25일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립니다.
1억 원 곱하기 4.6% 460만 원이 나옵니다. 1회차에서 3회차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 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리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 자식 간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금전거래 시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계산을 해보면 2억 1,700만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 4.6% 계산을 하면 998만 원이 나옵니다.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형식을 갖추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금전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자 지급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